예, 주말을 지내고 오니까 벌써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등으로 내분에 휩싸이고 이제는 호남 참패의 책임이 김종인에 있다, 이렇게 덮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새누리당에 이리저리를 내줬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개판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남이 더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정당 지지율 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 20대 총선 당선자 122명이 뽑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출마자는요,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이 3사람 모두 다 청와대와 내각을 쇄신해야 된다, 즉 인적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 결단을 해야 될 박 대통령은 아직도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이렇게 대통령과의 협조에서 이상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3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원만한 사람들만 나왔고 각이 질만한 사람은 아예 출마를 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비대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출발시켜서 다음 전당대회 새로운 집행부를 뽑는 일들을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 3사람 모두가 혁신 비대위를 꾸리느냐, 안 그러면 임시형 관리 비대위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유기준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는 외부 인사에 맡기되 전당대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그러니까 7월 달에 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2달도 못하고 그냥 다음 전당대회까지 관리만 하고 가겠다는 거고, 이 정진석 후보는 혁신 비대위는 외부 인사가 맡아야 되는데 전당대회 시기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경원은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아야 되는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한 사람만 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비대위원장이 외부에서 한마디로 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물이 들어와서 객관적 시각에서 패인을 분석하고 새누리당 노선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시스템을 고쳐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비대위를 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새누리당 주변에 있던 원로 한 명을 데리고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대위가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공관위원들처럼, 그때 새누리당의 공관위원들 이한구 말고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한마디로 비대위 꾸려서 하나마나한 비대위원들이 하나마나한 비대위 임기를 갖다가 적당히 2달 안에 끝내고 하나마나한 전당대회를 해서 있으나마나한 대표와 최고위원을 또 뽑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현 정권이요, 이대로 갔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는 보수 이념을 포기하고 어설픈 인기 영합 때문이다, 유승준 교수가 바른사회 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주장했는데요. 중도 실용 좌클릭 말고 정체성을 세워라, 이랬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반대합니다. 중도 신령 좌클릭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안보 문제에서, 이념 문제에서는 정체성을 세워가고 두 가지에 한마디로 양팔로 날아야지 한 팔로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경 보수 인사들은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저 같은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이 그 부분도 맞지만은 한마디로 이 지금 새누리당이 가고 있는 노선이 경제 사회 노선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참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보수층의 표를 온전히 모아서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 교수는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입법 행태라면서 이 어설픈 중도 신령이나 이념적 좌클릭이 아니라 보수 정당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 필요했는데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의원을 52명으로 이렇게 꼽고요. 이들 가운데 24명이 공천을 받아 20대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2명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면서 이들은 총선 이후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 개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이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한마디로 이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확고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일반 국민 대중들은 적어도 60~70%가 자신의 이념 색깔이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집안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보수가 됐다가 때로는 진보가 됐다 하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확실히 가르는 아젠다를 정당들이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낙태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찬성합니다. 총기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확고한 서로 간에 명백하게 갈리는 입장들이 있죠. 거기에 반해서 한국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확고하게 갈리는 이념적 지형 좌표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식인들이 자꾸 보수 진보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보수는 이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활동들, 경제활성화법을 전부 통과시켰다고 과연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겼겠습니까? 그 법이 통과 안 돼서 졌다고 보십니까? 지난 3년간의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의 형태가 어떤 입장으로든 국민의 이 다수의 민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외면하는 태도를 해왔다라는 것이 누적되어서 쌓여온 인식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갔기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념을 가지고 확고하게 싸웠으면 지금보다는 성적은 좋았을 거라 봅니다. 한 140석은 했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자, 자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대기업이 좋아하는 어떤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이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걸 지지해야 된다는 듯이 의식화, 한마디로 마취를 시키면서 그걸 안 해서 선거를 졌다고 갖다 붙이기 말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요, 지금 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특정 계층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걸 갖다가요,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와 보수 이념은 명백히 다른 건데요. 딱 경제적인 몇 가지 특정한 이해관계들을 보수 이념처럼 위장하고 뒤섞어서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도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상식이 있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주도한다고 하는 몇몇 이 이데올로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은 보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야 된다면서 특정 기득권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벗어나면 보수의 이념이 색채가 옅어졌다고 하면서 그걸 강화하면서 양념으로 몇 가지 이념적인 문제를 슬쩍 끼워가고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보수와 진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있어서 정확한, 정말 올바른, 한마디로 정체성이 똑바른 도덕적 보수가 무엇인지를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총선 패배 이후에 저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패인을 진단하면서 보수 진정 내부에서 노는 이념을 포기했다. 저도요, 이념에 있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개성공단 폐쇄 다 찬성합니다. 보수하는 사람 중에서 그거 찬성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포기했습니까? 개성공단 폐쇄한 걸 잘못했다 했습니까? 통진당 해산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중도로 좌클릭을 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솔직히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졌다. 입법 활동이 저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엮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중도 이제는 더 안 속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싸움은 못 벌인 부분에서는 좀 한심하긴 한데요. 포기하지는 않았지요. 자, 기득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이념을 포기한 겁니까? 올바른 보수는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해주는 하청업자들이 올바른 보수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어쨌거나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보수입니다. 장난치지 말기 바랍니다.